17일 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유시민 작가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분석하셨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 노무현을 말하다 라는 주제의 최근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는 유권자가 50%를 확실히 넘어서고 민주당이 기호 1번을 갖고 있다는 건 예전의 선거 양상, 민주당이 엄청 운이 좋고 잘해야 겨우 이기는 선거에서 지금은 민주당은 이기면 왕창 이기고 지면 아슬하게 지는 상황이 됐고 국힘당은 웬만해서는 선거를 못 이기거나 모든 조건이 유리할 때 겨우 이기게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16년이 오는 동안 보수 세력에게는 옥토와 같았던 당이 자갈밭으로 변하고 민주당 쪽에서 보면 자갈밭이 옥토로 변해온 거예요 라며 민주진영 전체의 밭이 좋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이 변화의 과정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존재가 있는 거라며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작가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가 오게 되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란 구호의 의미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결국 노무현과 국민들의 어긋남이 다 치유되고 나면 그때 대통령이 미디어에 나타났을 때 뒤에 걸려있는 백드롭의 문구 국민이 대통령입니다가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윤석열도 국민을 못 이기잖아요. 뽑아서 대통령을 올린 것도 국민들이 올렸지만 끌어내린 것도 민주당이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끌어내린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결국 모든 기득권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냥을 하는 사람이 사냥감이 빨리 안 잡힌다고 저렇게 조바심을 내면 어떡해. 지금 처절한 복수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5년 동안 했던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검란, 검찰 쿠데타 이것이 지금 정점으로 가서 꺾어졌고 이제 그것을 잘 몰랐던 시민들 다 알게 됐어. 또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 저도 그 이제 원래 조국 교수, 조국 대표 같은 분은 이제 중상을 입어서 지금 후송 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전쟁인데 문명화된 전쟁인데 장수를 잃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장수를. 근데 완전히 장수가 전사한 건 아니고 한 2년 길면 2년 어디 병원에 가서 요양하고 와야 돼 지금.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이 좋아가지고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거 잘못하면 걸려 들어갈 뻔했는데 신라젠 사건에 얽혀 들어갈 뻔했는데 난리였어. 다행히 살아남아갖고 경상만 입었다. 찰과상만. 뭐 벌금 500만 원. 뭐 민사소송 3천만 원. 요런 거는 아주 가벼운 거야. 나는 되게 운이 좋았고 나는 왜냐면 정규군이 아니잖아. 난 정규군이 아니어서 약간 유탄에 좀 맞은 거에 불과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죠. 이제 그 지금 역전이 일어나서 저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사필 규정 일이 바로 잡혀지는지를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그 여러 차례 몇 번 얘기했는데 부대 열중 시야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한 줄짜리 방명록을 문장을 못 외워가지고 여기 쪽지놓고 본다든가 쪽팔리니까 그거를 감춰놨는데 선글라스 비춰갖고 다 보인다든가 런던에 그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 가서 지나가는 거. 카페 깔아놓고 앞에 기자들이 몇십 명 있는데 거기를 그냥 떨렁떨렁 지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이며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를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너무 뚜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 굉장히 유튜브에 의사들 많잖아요. 그중에 굉장히 우리 연배에 된 사람들이 애청자가 많은 그 유튜브 방송이 정희원 교수 그분이 그저께인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네, 봤어요. 네, 그거 술 알코올이 막 들어가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면도날로 뭘 살살 긁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에 비교를 했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아니 몰랐냐. 박근혜 대통령은 일을 안 해서 탄핵이 됐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두 개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박근혜 대통령 그 아무런 정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를 나는 장관 때 알았거든.
그 국민연금법 개정하고 뭐 이 기초연금법 만드는 과정에서 그 비밀 협상을 몇 달간 했는데 그게 합의가 좌절되는 과정에서 그 산수를 못하는 걸 보고 그거는 허위 보고기 때문에 산수만 할 줄 알면 그 보고가 잘못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내가 대통령한테 전권을 위임받고 백지 위임받고 했던 협상인데 깨졌어요 나중에. 그게 내가 넌지시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 산수가 안 되는 정치인이다. 걱정이다. 산수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랐냐고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나중에 탄핵 끝나고 나서 주변인들한테 그쪽 사람들한테 네네네. 말을 안 하더라고. 윤석열도 그렇다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6월 항쟁으로 우리가 현행 헌법을 만들고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행했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가능성으로만 있었지 현실이 된 적이 없었어요. 늘 집권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1997년 대선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도에 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됨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수 국민이 선택했을 때 탱크 안 굴러다니고 대포소리 총소리 안 나고 최루살 안 날아다니고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어요.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언제부터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됐냐 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정권이 바뀌었는데 탱크가 안 나오네. 평화적 정권 교체. 예. 그 저 나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넣어야겠네. 이게 국제적으로 된 게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자신이 민주주의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군부 독재 전체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한 것을 증명한 대통령이에요. 네,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많은 업적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가야 될 업적이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다고 네. 들었어요. 최근에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뭔가 기대해야 되잖아요. 예. 나 혼자만의 힘으로 견디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집단 지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대중에 대한 국민 대중에 대한 조금 더 저는 이제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사실 매우 크죠.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도 사실은 정치 있던 시스템이나 뭐 기득권 구조 안에서 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철저히 국민 대중의 기초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앞으로의 길도 결국은 그 안에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대집니까? 힘이 돼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어떡할 건데. 달리 없다. 이거 말고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추상적으로 봤을 때 국민 대중 위대한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일은 매우 적지만 물리적인 위협 등 정말 선거 막판까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전혀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 확실히 뜨면 경호처에서 가포 경호를 발령하고 당선인 신분으로 전환될 텐데 그 순간까지 민주당이 절대 방심하지 않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